45분.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게 일본의 이제 반도체 소재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자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고요. 살펴볼게요. 자,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제한 조치.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수출 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 금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다 수출하면 그걸 이제 뭐 국가에다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죠. 우리 뭐 어렸을 때 이제 받아쓰기 같은 거 하고 하면 선생한테 몇 점 이제 검사 받고 엄마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출은 이제 되긴 될 건데,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갖고 이제 뭐가 진행이 되겠죠. 좀 그러니까 깝깝해지겠죠. 그러면 요게 요거보다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밀어내기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도 요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요쪽은 이 소재 쪽은 원래 다른 쪽보다 보면은 이제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고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지금 보면은 재고가 좀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재고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감산하고 뭐하고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감산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면 일본이 이런 걸 규제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규제가 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생산량을 놀려놓고 이제 물량을 쳐내는데 좀 뭔가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이게 또 기업 투자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투자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지금보다 이제 나중에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IT, 이제 소프트웨어 공룡들은 데이터 센터를 필수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요 물량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앞으로 지어야 될 물량이 많은데,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투자가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오히려 요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미중 무역 분쟁은 일단 협상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G20에서 이제 그런 게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업황이 더 빠르게 돌아설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다음으로 얘기해 볼 게 이제 소재 부분이 있는데, 이 소재주들이 지금 막 급등하고 뭐하고 테마 형성되고 막 요런 흐름들이 보여지죠.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단순 테마하고 진짜하고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애매한 거, 그런데 주가가 막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 가벼운 종목들이겠죠. 요런 것들은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때려야 됩니다. 이 때리는 포지션들을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급등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는데 요게 뭔가 밸류 측면에서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다 사인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도 그리고 이제 진짜들은 어때요? 끌고 가야 되겠죠?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아직 밸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들은.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저는 이제 반도체 비중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회원분들한테 계속 이제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4차 산업을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오히려 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규제 부분들은 이제 이게 장기화될 거냐,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요 부분들이 불확실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 전 세계 좀, 물동량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교역 규모가 감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화해달라는 조짐이 보이면 저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때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중 언론에서는 지금 이미 일본 때리기 들어갔습니다. 일본을 좁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든가 중국 자국에 이제 뭔가 영향을 미치고 하게 되고 뭐하고 하면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서 요걸 미리 뭐 전망하고 예측하고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끝날지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어떻게 대응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면 되겠죠. 자, 장기화 가능성을 봐야 될 듯 하다. 장기화 가능성, 이제 뭐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5G, 카메라 모듈, OLED. 요쪽이 지금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데, OLED 쪽이 이제 업황이 살아나는 쪽이고, 카메라 모듈하고 5G는 이미 시세가 다 나왔죠. 시세가 다 나온 게 아니고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자, 요런 걸로, 예를 들어 반도체는, 5G에도 들어가고, 5G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고, 카메라 모듈에도 들어가고 뭐하고 해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서 마진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미 2, 3년 후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해놨으면 이 마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꺾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꺾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추적해서 담아갈 포지션이 올 수 있다. 요쪽은. 그리고 OLED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장 흐름들이 보여지는 종목도 몇 개 있는데 요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치고 올라가다가 요런 리스크 요인이 뭔가 발생을 해서 무너지거나 뭐거나 하면 오히려 주워 담아야 되는 포지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담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반도체 쪽은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을 확인하는데 좀 가시화를 시켜주는 것들이 지금 오히려 일본이 좀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반도체 쪽은 이제 우리가 D램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이제 낸드를 볼 수가 있는데 요 생산량의 70%를 한국이 하고 있어요. 낸드 쪽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고 D램 쪽은 70% 이상 한국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 수요가 지금은 이제 수요가 크게 감소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는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가 감소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라는 신수요가 잡혔던 부분들이 감소가 되면서 줄어든 거죠. 공급량은 이제 늘어난 게 아니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요가 돌아서기 시작할 때 이 공급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반도체 쪽은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그리고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제 뭐 가전이라든가 요런 쪽에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 계속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휴대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가 가장 타격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달을 할 때 전부 예를 들어서 가져다서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호재를 볼 수 있지 않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다 부품 조달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산을 하니까 우리가 만들 걸 빼고 나머지 걸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거가 물량이 딸리면 주질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핸드폰이고 뭐고 뭐 이게 다 밀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완제품 쪽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완제품 쪽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완제품 우리가 이제 체크해봐야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IT 제품들, 완제품들 중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섹터군들, 요게 또 이제 피해를 보는 섹터군들, 요런 거를 예를 들어 피해를 보는 섹터군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좋아질 거다 라고 것이 예상이 되는 구간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밸류 매력이 있으면 담아갈 자리를 줄 거고, 또 뭔가 이제 소재 쪽이나 뭐 장비 쪽이나 요런 부분들을 이제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테마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소재주들이 지금 이제 테마를 태우고 있는데, 요게 지금 한 2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보입니다. 이 테마 흐름이 보여주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진짜를 좀 찾는 과정. 진짜로 이게 수혜를 보고, 수혜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일 때 처음에는, 지금은 어떤 거냐면, 가치라는 것보다는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벼움. 적자 내고 뭐하고 해도, 자, 시총 작고 뭐하고 하면 돈이 조금만 들어가버리면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가벼운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일단 먼저 좀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기업들 중에서 기업 가치가 탄탄하게 보여지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장기 호재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악재가 난무할 땐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서 항상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일본이 지금 한국 대리가 해소되는 포지션을 추적해가면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기회가 포착될 수 있다. 벌벌 떨 게 아니고 장기화되는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지 이걸 이제 정보를 취합해 가면서 기회 요인을 찾아가는데 집중을 해보자.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가장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성이라는 기업이. 근데 요 두 기업 다 장기 포지션을 제가 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편입할 자리가 온다 그러면 자, 회원분들과 함께 담아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 램테크놀로지 요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익은 지금 많이 없는데 그냥 테마 타고 움직이는 거죠. 요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단순 테마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제 OLED 테마를 타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주식 부자 양성소에는 안 담았습니다. 왜냐면 기업 가치가 지금 뭐 잡혀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서 담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에는 이제 편입을 해놨죠. 그런데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이런 종목들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꺾이는 시점 봐서 일감매도 포지션 좀 빨리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2차전지 쪽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보면 기초과학을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자, 소재 중에도 예를 들어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생산량의 무슨 뭐 한 90%를 뭐 납품한다든가, 다른 기업들이 이걸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질이 떨어지고 또 효율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 경쟁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완제품, 예를 들어서 부품 공급받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장비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공급을 받는 회사들이 일본 소재 요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는 요런 쪽들이 요런 좀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당장은 이제 테마 흐름들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면 또 많이 눌리겠죠. 그럼 많이 눌리는 구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입혀져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테마라는 건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면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자, 소재 관련주들을 보면 이게 화학 섹터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찾아보면 이 관련돼 있는 요런 쪽 찾아보면 생각보다 좀 모멘텀이 빨리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소재 쪽에만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배터리 쪽, 자, 이쪽 소재 쪽에서도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자, 장기화되고 확산이 되면 이게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강하게 부닥받을 수 있고, 요게 장기적으로 일단 확산이 되지 않아도,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로도 가겠는데 하는 기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쏠리게 되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 매도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업황이 돌아서는 게 아니고 테마다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산되지 않더라도 장기 전망이 좋은 섹터군이기 때문에 서서히 관심 가져봐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뿐만이 아니고 2차전지 소재 쪽도 보자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흑자예요. 미국이 적자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내고 있으니까 니네 관세 부과한다. 뭐 우리 적자 이만큼 내고 있으니까 공정무역이 아니야. 니네가 뭐 좀 줘.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타격이 더 큰 거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중국이 타격이 더 크니까 이걸 때려가지고 중국한테 많이 받아내려고 때리고 있는 거고. 자, 한국하고 지금 일본을 보면 어때요? 자, 일본이 흑자예요. 한국이 적자죠. 근데 일본이 때려요. 자, 단기적으로 누가 더 리스크해요? 자, 일본이 더 리스크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좀 미친, 이거는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국민 정서. 요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나온 거라서, 한번 이게 확산이 되면, 이제, 좀, 장기간 무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사이가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업군에서 요런 이슈들이 장기화되기에는 일본 기업들이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7월 20일인가 30일인가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7월 20 이제 7월 하반기에 이제 일본에 선거가 있다 그래요. 이때의 표심을 위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고 트럼프를 좀 따라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트럼프하고 지금 아베하고는 지금 입장 차이가 완전 다른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 거고, 아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존심 그리고 지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본인들한테도 지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떠드는 것들이니까 일본 언론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긍정론이 많이 형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오래 진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게 빨리 끝나버리면 반도체 가격만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가격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놓고 뭐 이게 규제고 뭐고 막 유야무야 돼버려. 그러면은 이게 추세가 한번 타면 이건 이제 안 꺾인다는 거지. 지금 이런 무언가 이런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좀 무언가 이건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뭔가 변화 부분들이 보이거나 뭐 하면은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자, 체크 포인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